우리 스테이지 4, 그래서 햄스트링 가동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단순히 햄스트링이 유연한 것이 무릎의 안정성이라든지 고관절 또는 허리에 문제를 완화시켜주진 않습니다. 잘 늘어나면서 얼마나 그것을 강도 있게 버텨주면서 잘 늘어나게 해주느냐가 사실 햄스트링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을 길러주시는 것이 햄스트링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테이지 1, 2, 3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단순히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햄스트링의 가동성을 늘리기 위해서는 근육의 힘을 발휘하고 그 근육의 길이가 같이 늘어날 수 있는 형태의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스테이지 4는 무엇에 조금 더 집중되어 있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보시면 우리가 스쿼트를 할 때 이렇게 싱글 레그 또는 런지 형태로 스쿼트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두 발로 그냥 바벨로 스쿼트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햄스트링이라든지 대둔근이라든지 또는 뭐 중둔근, 대퇴사두근의 근력의 차이를 비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투레그 스쿼트를 했을 때 더 많이 활성화되는지, 싱글 레그 스쿼트를 했을 때 더 많이 활성화되는지를 비교한 논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정답 말씀드릴게요. 여기 싱글 레그 스쿼트, 그 다음에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투 레그 스쿼트. 보시면 빨강색으로 표시된 것은 싱글 레그, 원 레그 스쿼트에서 훨씬 더 많이 활성화되는 것이고,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은 투 레그에서 더 많이 활성화되는 겁니다. 보시면 글루티우스 미디어스, 중둔근, 그 다음에 햄스트링 어떻죠? 뭐 피크 근력, 그 다음에 평균 근력 다 어떻죠? 투레그 스쿼트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보세요. 22.95입니다. 평균. 그런데 57.1이에요. 말이 안 되죠. 그만큼 2배가 넘는 그 크기로 이 햄스트링이 늘어나고 활성화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가 햄스트링을 늘리기 위해서, 그리고 햄스트링을 자극시키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데드리프트보다는 싱글 레그 데드리프트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대퇴사두근의 근력을 보세요. 어때요? 훨씬 더 투레그 스쿼트 할 때 대둔근 또는 중둔근에 비해서 또는 햄스트링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햄스트링이 싱글 레그로 했을 때 투레그보다 더 많이 활성화되는가? 우리들이 생존을 하거나 우리가 러닝을 하거나 걷는 게 다 뭐죠? 사실은 옛날에 우리가 태어나고 또는 우리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생존을 위해서 걷고 뛰는, 그래서 이동하고 계속 침입을 하거나 또는 다른 이런 짐승들이라든지 동물들을 이제 피하기 위해서 뛰고 걷고 이런 행위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생존과 연관되어 있는데 그때 이 햄스트링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 햄스트링은 결국에 언제 많이 가장 활성화되느냐, 한 발이 잘 늘어나는 포지션에서, 그러니까 반대발은 뒤로 신전되어 있고 반대 움직임을 하는 동작에서 이 햄스트링이 훨씬 더 잘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반대발이 뒤로 빠지거나 반대 움직임을 했을 때 이 햄스트링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난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이 반대다리가 이렇게 있으면 어떨까요? 싱글레그로 하는데 이렇게 있다. 그렇게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햄스트링이 많이 활성화되지 않는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두 발보다는 한 발. 그 다음에 러닝 시 햄스트링 길이 보나 보면 굴곡 신전이 교차되는 거죠. 고관절에. 그래서 굴곡 신전이 교차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서 한 번씩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운동은 가장 쉽겠죠. 우리들이 햄스트링을 늘리거나 햄스트링에 자극을 주기 위해서는 고관절의 변형 또는 고관절을 교차시켜 놓고 운동을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햄스트링을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해서 두 발로 늘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훨씬 더 이 햄스트링을 늘리고 그 다음에 자극을 주기 위해서는 한 발을 굴곡시켜서 교차해 놓은 상태에서 이 햄스트링을 늘리면서 자극을 주는 형태의 운동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랬을 때 이 햄스트링의 메커니즘적인 부분들이 발동되면서 발휘되면서 햄스트링의 자극이 훨씬 많아질 수 있다. 그럼 짐볼도 도움이 되겠죠. 짐볼 같은 경우에는 어떻죠? 불안하죠. 그래서 햄스트링이 훨씬 많이 쓰입니다. 왜? 무릎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근육이 바로 햄스트링입니다.
무릎을 늘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근육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시면 굴곡신전, 굴곡신전.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죠? 런지 자세에서 앞쪽에 있는, 지금은 보시면 너무 무릎을 구부리는데 무릎을 너무 구부리지 않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사실 뭐 캐틀벨이라든지 덤벨 들고 상체를 약간 숙여주는 형태의 운동을 해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짐볼을 활용한다거나 또는 이런 슬라이드 보드 활용해서 햄스트링을 늘리면 된다. 그 다음에 싱글 레그 데드리프트 제가 중요하다고 했죠? 한 발로. 그렇죠? 천천히. 이 내려갈 때가 천천히입니다. 그렇죠? 이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되는데 보시면 여기서 내려갈 때 있죠. 그러면 이 저항을 버티면서 내려가는 거잖아요. 이때 햄스트링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다리에 뭐 걸거나 해주셔도 되는데 왜 팔에 이렇게 저항을 주는 게 좋냐면 코어를 같이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나시죠? 코어가 안정화됐을 때 햄스트링이 더 잘 늘어난다. 기억나실 거예요. 스테이지에서, 이전 스테이지에서 제가 공부를 하셨다 보면. 그래서 팔에다가 힘을 주게 하는 형태의 운동을 하시면 코어의 근력에도 같이 도움이 된다. 이거는 뭐 퍼포먼스니까 꼭 이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데드리프트, 그쵸? 그랬을 때 한 발로 해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쵸? 이거.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그쵸? 천천히. 왜 이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렇죠. 뒤에 다리가 신전되어 있는 상태에서 햄스트링을 늘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훨씬 더 도움이 된다. 그럼 팔을 피거나 팔을 앞으로 나란히 하거나 이 동작은 왜 하죠? 그렇죠. 코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동작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햄스트링을 늘리는 형태의 이제 독립적인 운동을 진행하다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고객들이나 회원들이 운동을 잘한다. 그리고 햄스트링을 더 퍼포먼스를 늘리고 싶다. 기능을 더 확보하고 싶다. 그럼 팔의 움직임을 활용해서 팔에 자극을 주고 팔에 저항을 주면서 코어를 같이 인게이지 시키고 같이 개입시켜서 운동을 진행하시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스테이지 4의 핵심은 고관절을 교차시키고 운동을 진행하자.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운동을 한 번씩 해보시고 고객들에게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